이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방수 단열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방수에 대해 경험한 것을 토대로 풀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다양한 제품군들이 연구되고 시장에 소개되고 있는 상황인지라 제가 사용하는 방수 단열 자재가 전적으로 좋은 제품들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시간이 지나면 지금과는 다른 자재와 다른 시공 방법으로 현장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겠지요. 지금부터 소개할 영상은 제주시 연동에 소재한 아파트 6층의 방수 및 단열 공사 그리고 화장실 방수 및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대개의 모든 집이 창틀 누수와 결로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틀 누수의 주된 원인은 건물을 시공할 때 창틀과 벽체 사이에 실리콘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 시공의 정도에 따라 대체로 2년에서 4년 정도 누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실리콘 시공을 다시 해야 하는데 이 시공을 제때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리콘 교체 주기가 빠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창틀에 붙은 실리콘은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지만 벽면에 붙은 실리콘의 경우는 벽면이 비에 젖지 않은 상황에서는 충분한 접착력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이후 잦은 비로 벽면이 젖게 되면 실리콘은 물기와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물기를 만나면서 점점 접착력을 상실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접착력이 상실된 부분으로 물기나 먼지 등이 침투하며 틈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틈으로 침투한 물이 건물 내부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기에 벽지 오염과 곰팡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떻게 시공을 해야 오래가는 시공이 될 수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외부 창틀에 하는 실리콘 시공은 수명이 있으므로 실리콘 상태가 부실하게 되면 다시금 재시공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이러한 실리콘 재시공을 못하고 사시는 경우도 의외로 많더군요. 그래서 속절없이 누수 피해를 보면서도 손 놓고 계시는 안타까운 경우도 보게 됩니다. 외부 실리콘 시공에 비하여 건물 내부 창틀면에 하는 방수, 단열 시공은 검증된 자재를 사용하고 시공 원칙을 정확히 지킨다면 그 수명이 10년, 20년, 30년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공 품질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공인된 제품들은 시험 성적서에 명시된 방수, 단열 성능을 발휘합니다. 현장 상황에 맞는 정확한 시공으로 시험 성적서의 장점들이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럼 누수, 결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공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수 피해를 막는 방수공사이고 둘째는 열교로 인한 결로 피해를 막기 위한 단열공사입니다. 방수공사만 진행했다고 해서 벽체 곰팡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로를 막기 위한 단열공사까지 진행해야 온전히 곰팡이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사가 정확하게 잘 되었다 하더라도 생활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습기를 통풍이나 제습을 통해 적절히 해소하지 못한다면 곰팡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현장은 제주시 연동에 소재한 아파트 6층입니다. 창틀 누수로 인해 두 차례 공사가 진행된 곳입니다. 하지만 공사를 위해 벽체를 철거하고 보니 아직도 누수 피해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양 및 철거 작업. 공사 순서는 우선 철거부터 진행합니다. 철거는 기존 가구나 오염 피해를 막아야 하는 부분에 대한 비닐 보양을 먼저 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가장 큰 누수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거실 창 쪽 벽체였습니다. 벽체를 철거하고 보니 방수를 위해 유리 섬유와 FRP 수지로 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름으로 열심히 시공한다고 하셨겠지만 여러 군데 누수가 진행될 수 있는 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늘구멍으로 항소바람 분다라는 말처럼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는 작은 틈으로도 만만찮은 누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틈들로 인해 창 쪽 벽과 붙은 거실의 아트월에 MDF 벽 하부가 물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철거하고 나서 방수 작업을 위해 해당 면에 붙은 방수제와 이물질 등을 제거해야 합니다. 통상 이런 경우 전동기구를 이용해서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간살이가 있는 상황이나
아파트처럼 윗집 아랫집 옆집으로 다른 세대가 같이 생활하는 경우에는 많은 분진이 수반되는 전동 공구 사용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칼이나 끌을 이용해서 벽면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작업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작업자 피로도도 높은 편입니다. 둘째, 건조 작업. 벽체의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건조를 진행하게 됩니다. 누수로 인해 벽체가 젖어 있거나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상태이기에 건조는 필수입니다. 심할 때는 바닥에 물이 가득 찬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는 건조만 10여일 소요되었습니다. 이렇게 철거했을 때가 아니면 건조를 시킬 수 없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건조를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바닥 같은 경우는 부분 철거이기에 완전한 건조는 어렵습니다. 방수는 액체 상태의 하도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건조가 안 된 상태에서는 시공 품질이 떨어지기에 벽체 철거 후 난방을 가동해서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1차 방수 작업,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3일 동안의 건조가 끝나면 이제부터 방수 작업을 진행합니다. 우선 액체 상태에 우레탄 프라이머를 바릅니다. 대개는 원액을 바르지만 벽면 콘크리트의 상태에 따라서 신나를 희석하여 묽게 도포하기도 합니다. 2번에 나눠 도포하는데 충분히 벽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듯 벽의 방수액을 침투시키는 시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해당 벽면으로 침투가 되도록 바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엄연히 다른 결과값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장마철비나 호우 등으로 인하여 벽체 외부에서 안으로 습기나 물기가 스며드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저지하는 1차 저지선이 프라이머인데 접착력만으로 붙어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그 접착력이 약화될 것이 불보듯 뻔하지요. 하지만 콘크리트 속으로 프라이머가 불과 1mm 정도의 미미한 침투라도 침투 도포가 된 상태는 물기나 습기가 와도 이를 굳건히 버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외벽이라면 동파 등의 상황을 생각할 수 있으나 실내이기에 동파 상황이 아닌 이상 콘크리트 면에 침투 방수가 되면 박리가 일어나기는 대단히 어렵다 하겠습니다. 프라이머 칠을 할 때 관건은 벽면에 침투될 수 있도록 수차례 붓으로 문지르며 시공해야 한다는 것과 충분한 양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벽면 가운데 곰팡이 피해가 유독 심한 곳이 열교 부분인 코너 쪽이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양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이지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비해서 더 차가운 부위라는 것이지요. 컵에 얼음을 넣은 물과 그냥 물을 동시에 뒀을 때 얼음을 넣은 컵의 표면에 유독 물기가 많이 맺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참고로 열교란 열이 드나드는 다리, 곧 열을 가장 많이 빼앗기는 부분이란 뜻입니다. 공기에는 물이 있습니다. 물론 분자 상태이지만 차가운 벽과 만나서 공기가 차가워지면 공기가 가지고 있는 물 분자를 해당 벽면에 빼앗기게 되는데 이 물 분자가 벽면을 꿉꿉하게 만듭니다. 곰팡이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열교 부분을 더욱 신경을 써서 시공해야 합니다. 대략 안쪽으로 10cm 정도 꺾이는 부분까지 프라이머를 바릅니다. 외단열로 비드법 보온재가 사용된 집인 경우 스타코 마감이 터져서 내부로 많은 물이 유입된 경우라면 외벽과 맞닿는 천장을 대략 30에서 50cm 정도 철거해서 벽과 같은 단열 시공을 하기도 합니다. 프라이머는 대략 하루 정도면 충분한 건조 상태가 됩니다. 프라이머 바를 때 창틀 하이셰시 부분은 보양을 해서 프라이머가 묻지 않도록 합니다. 프라이머가 건조된 상태는 마치 셀룰로이드 비닐과 같습니다. 그래서 창틀에 묻게 되면 손톱으로 힘을 주어 긋게 되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이셰시 면에는 부착 강도가 약하기에 피하는 것이지요. 넷째, 2차 방수 작업, 고성능 비오염성 실란트 도포. 이제 고성능 비오염성 실란트를 도포합니다. 이 제품은 흔히 사용하는 실리콘과 유사한 재료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너 부분, 크랙 부분, 창틀 부분 그리고 취약 부분에 집중적으로 도포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적당한 양을 1차 도포 시 실리콘 헤라로 해당 면에 뜬 자리가 없도록 충분한 힘을 주어 수차례 밀며 면밀하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2차 도포를 통해 충분한 양의 두께가 확보되도록 바릅니다. 다섯째, 3차 방수 작업, 보강포 작업.
도포된 고성능 비오염성 실란트 위에 보강포를 붙입니다. 이 보강포의 목적은 본 방수제인 고성능 비오염성 실란트를 보강해 주어서 방수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과 아울러 그 다음 시공되는 강력 접착 방수제의 접착력을 좋게 하기 위함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데 이 집은 상태인지라 거실 쪽 외벽 하부와 안방 발코니 외벽 하부 전체에 대해 보강포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여섯째, 4차 방수 작업. 강력 접착 방수제 도포. 강력 접착 방수제는 이름 그대로 시공 뒤 건조되면 웬만해선 떨어지지 않습니다. 칼로 긁어도 긁힌 자국이 생길지언정 벗겨지는 경우는 없다 보셔도 됩니다. 그만큼 접착력이 우수합니다. 혹시 실수로 시공 중 강마루 위에 떨어지게 되면 이를 제거하기 위해 여러 불편한 점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수 시공을 할 때는 보양 테이프를 충분히 사용해서 불필요한 수고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시공 농도에 따라 대략 3회에 걸쳐 강력 접착 방수제를 시공합니다. 그래야 기대하는 방수 성능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방수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 바로 단열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적정한 난방을 가동해서 시공면을 건조시킵니다. 단열 작업과 외벽 창틀 방수 작업, 마무리 작업, 발코니 작업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